누나, 우리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군밤을 사 먹던 9살 도윤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지민은 당황했지만 아이의 텅 빈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차가운 겨울 역전에서 난생 처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던 재벌 손자. 그리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군밤을 구우며 하루하루 버티는 20살 소녀. 이 두 사람이 만난 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가져올 운명의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수술 날짜 잡혔는데 입금만 되면 미룰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지민의 손은 얼어붙은 채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겨울 새벽 5시 시골역 앞 광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지민은 낡은 손수레를 끌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군밤 기계를 펼치고 호떡 반죽을 준비하고 작은 의자 하나를 펼쳤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두 손은 차가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최소 5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아니, 7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병원비 성금 200만 원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첫 손님이 올 때까지는 보통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지민은 군밤 기계에 불을 지피며 양손을 비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고소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가 퍼지면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게 지민이 하루를 버티는 방법이었습니다. 역 광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곳에 좌판이 6개는 있었습니다. 떡볶이 장사하던 김아주머니, 붕어빵 굽던 박할아버지, 과일 팔던 최아저씨.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하나둘 떠났습니다. 여기 곧 밀린대. 보상금 받고 나가야 한대. 그런 말들이 돌았고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지민만 남았습니다. 떠날 곳이 없었습니다. 양아버지 박만수는 지금 요양병원에 누워 계셨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200만 원은 성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수술 날짜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지민은 군밤을 뒤집으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20살,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처럼 캠퍼스를 걷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연애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날부터 지민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어 밤 11시에 끝났습니다. 첫 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은 허리를 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 미소였지만 손님 앞에서는 밝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팔렸습니다. 그래야 살았습니다. 역에서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 지민의 좌판을 지나쳤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핸드폰만 보며 걸었고 어떤 이는 이어폰을 낀 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지민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전 7시가 넘어서야 첫 손님이 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군밤 한 봉지요. 지민은 재빨리 따뜻한 군밤을 담아 건넸습니다. 4,000원. 남자는 카드를 내밀었고 지민은 작은 단말기에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고 떠났습니다. 4,000원. 지민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오늘 목표 7만 원까지 아직 6만 6천 원 남았습니다.
하루 평균 손님은 15명 정도.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더 팔아야 했습니다. 오전 시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되었습니다. 해가 떴지만 기온은 여전히 영하였습니다. 지민의 손끝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핸드크림을 바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면 호떡 반죽을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역을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때문에 상권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역이 그래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스 노선도 줄었고 사람들도 줄었습니다. 지민은 군밤을 하나 까먹으며 점심을 때웠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팔다 남은 군밤과 호떡이 지민의 식사였습니다. 가끔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을 사 먹는 게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오후 3시쯤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야, 여기 호떡 팔아. 지민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떡 드릴까요? 1,500원이에요.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가자, 거기가 싸. 지민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43,000원. 목표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지민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대를 노려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지민은 호떡 반죽을 더 만들었습니다. 손은 시렸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기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얼굴을 데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지민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떡 2개요. 군밤 1봉지요.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지민의 손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포장하고 계산하고 인사하고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오후 7시가 넘어서자 손님이 다시 끊겼습니다. 지민은 하루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61,000원. 목표에 1,000원 모자랐지만 그래도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적어도 내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군밤 기계를 정리하고 남은 재료를 챙기고 손수레를 접었습니다. 지민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들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집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다시 이곳에 와야 했습니다. 지민은 마지막으로 역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텅 빈 광장, 꺼져가는 가로등, 차가운 바람. 이곳이 지민의 전부였습니다.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곳에서 지민은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창밖을 보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지민이 오기를 기다리며 지민은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웃어야 했습니다. 오늘도 잘 팔렸어요. 그렇게 말해야 아버지가 안심하셨습니다. 겨울 역전, 군밤 굽는 20살 지민. 그게 지금 지민의 전부였습니다. 대양건설 회장 장태성은 조수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손자 도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9살 아이답지 않게 조용했습니다. 태성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도윤아, 심심하지 않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익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손자는 늘 이랬습니다. 말이 없고 웃음이 없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는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방 공장 실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원래 일정보다 늦어져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근처 휴게소에서 잠깐 쉬어가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근처엔 휴게소가 없습니다. 시골역 정도만 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거기서 잠깐 들르자. 화장실도 좀 가고. 차는 작은 시골역 앞에 멈췄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윤도 따라 내렸습니다. 역 광장은 썰렁했습니다. 낡은 건물과 텅 빈 공간, 그리고 한 구석에 작은 좌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군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태성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대학 시절 겨울 캠퍼스에서 맡았던 냄새. 그때 도윤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태성의 손을 잡지 않은 채 혼자 좌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놀랐습니다. 도윤이 먼저 무언가에 관심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아이는 지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민은 손님이 온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군밤 드릴까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민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묘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한 거 먹을래?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태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뭐가 먹고 싶니? 아이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군밤이요. 태성은 놀랐습니다. 도윤이 스스로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따뜻한 군밤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여기요. 조심히 드세요. 도윤은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군밤 하나를 까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세한 표정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편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가 죽은 뒤로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억지로 했고 간식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스스로 군밤을 먹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지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엄마랑 닮았어요. 지민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태성은 깜짝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지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예쁘셨나 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따뜻했어요. 누나처럼. 태성은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도윤은 그날 이후 말을 잃었습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감정을 잃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 낯선 누나 앞에서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을 보며 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성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스쳤습니다. 대학 시절 사랑했던 여자 이서연. 지민의 얼굴이 희미하게 그녀와 겹쳤습니다. 눈매, 미소, 분위기.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윤은 군밤을 다 먹고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예의를 차린 것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만에요. 또 오세요. 태성은 계산을 했습니다. 지민은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실례를 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귀여운 친구예요. 태성은 명함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들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태성은 당황했습니다. 도윤이 무언가를 요청한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자주 계신가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나와 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태성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들를 수 있을 거야. 도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낯선 여자가 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단지 얼굴이 닮아서였을까? 태성은 차로 돌아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민은 다시 군밤을 굽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저녁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나 춥겠어요. 태성은 놀랐습니다. 도윤이 다른 사람을 걱정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추운데 밖에서 일하시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역 앞 노점상 정보 좀 알아봐 주세요. 누군지 어떤 사정인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는 다시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머릿속에는 지민의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말. 엄마랑 닮았어요.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태성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서연. 20년 전 사랑했던 여자. 그녀는 가난했고 태성의 가족은 반대했습니다. 태성은 결국 가족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서연은 떠났고 태성은 그 뒤로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나 따뜻했어요. 태성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닫혀있던 아이의 마음이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군밤 굽는 지민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양건설 본사 회장실. 태성은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태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민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비서가 정리해준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간단한 신상 정보였습니다.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몇 가지 사정. 태성은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지민, 20살, 양아버지와 단둘이 생활. 아버지는 현재 심장질환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 포기. 역 앞에서 노점 운영 중. 태성은 자료를 내려놓았습니다. 평범한 사연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하루하루 버티는 젊은이. 요즘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태성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도윤의 반응. 아이는 1년 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심리 상담사도 가족도 친구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낯선 노점상 앞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성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태성은 건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집안은 부유했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서연을 만났습니다. 서연은 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태성은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달랐습니다. 돈이나 배경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책과 글을 사랑했습니다.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겨울 캠퍼스에서 군밤을 나눠 먹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서연은 태성에게 시를 읽어줬고 태성은 서연에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태성의 가족은 서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짝이 아니다. 가문에 먹칠하지 마라.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한다. 태성은 고민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을 택했습니다. 25살 태성은 서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태성은 그 뒤로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끊었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태성은 가족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회사를 키웠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서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마 결혼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민을 보면서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얼굴이 묘하게 닮았습니다. 눈매, 미소, 분위기. 우연일까? 아니면 태성은 다시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지민, 양아버지와 생활. 양아버지. 그렇다면 친부모는 어디 있을까? 자료에는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지민이라는 사람, 친부모 정보 좀 더 알아봐 주세요. 조용히.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성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도윤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손자가 마음을 연 유일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지민이 서연의 딸이라면, 만약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태성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서 뭐하고 사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유리창만 태성의 숨결을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사흘 뒤 비서가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민, 친모 이서연, 20년 전 사망, 사인은 출산 후 합병증, 아이는 박만수 씨에게 입양됨. 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서연, 서연이 죽었습니다. 20년 전에, 출산 후에. 그렇다면 지민은? 태성은 자료를 떨어뜨렸습니다. 방안이 빙빙 돌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역 앞에서 군밤을 팔고 있습니다. 태성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낳은 줄도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자신은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서연은 홀로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평생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 지금 막 덮쳐왔습니다.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친부불명.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부불명. 태성은 계산했습니다. 20년 전 자신과 서연이 헤어진 시기, 그리고 지민이 태어난 시기. 설마.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임신한 상태에서 헤어진 거라면, 만약 그녀가 혼자 아이를 키우려 했다면, 태성은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만약 지민이 자신의 딸이라면, 자신은 20년 동안 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은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지금은 노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태성은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할 수 있습니까?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본인 동의. 지민에게 어떻게 말할까?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도윤의 반응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그 역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지민을 만나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태성은 자료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출장 일정 조정해 주세요. 이번 주 안에 그 지역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성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선택, 그 결과가 지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각오했습니다. 만약 지민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마음을 여는 겨울 일주일 뒤 태성은 다시 그 시골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도윤과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민의 좌판을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번에 오셨던 분들이시네요. 지민은 도윤을 알아보고 반갑게 웃었습니다. 안녕, 또 왔구나.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손은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옷도 얇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렇게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 군밤 한 봉지 주세요. 태성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재빨리 군밤을 담아 건넸습니다. 여기요. 따뜻할 때 드세요. 도윤은 지민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손 아프겠어요. 핸드크림 바르세요. 지민은 놀랐습니다. 9살 아이의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민은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를 사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지민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여기 매일 나와요? 응, 매일 나와. 날씨 좋은 날도 추운 날도. 힘들겠어요. 태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가족 이야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민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친아빠는 모르고요. 지금 아버지는 양아버지세요. 태성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지민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사진 한 장 보여주셨는데 젊고 예쁘셨어요. 아버지 말로는 따뜻한 사람이셨대요. 태성은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 따뜻한 사람. 맞았습니다. 어머니 성함은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은 대답했습니다. 이서연이요. 태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지민은 서연의 딸이었습니다. 도윤이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엄마 없어요. 그래서 슬퍼요. 지민은 도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보고 싶겠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민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성은 그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손자가 드디어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은 진정했습니다. 지민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슬플 땐 우는 게 맞아.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 씨, 혹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태성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서연 씨와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가 출산 후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제 딸이라면 저는 책임지고 싶습니다.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검사 받아볼게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누나가 우리 가족이에요?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단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내 고모가 되는 거야.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누나랑 가족이면 좋겠어요. 지민은 도윤의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사흘 뒤 대양건설 본사 회장실. 태성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병원에서 빠른 처리를 부탁해 예상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검사 개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수치와 그래프. 태성은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친자관계 가능성 99.97%. 태성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양성이었습니다. 지민은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생물학적 딸. 2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피부치. 태성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 딸이 20년간 고생했다는 죄책감. 태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을 때도 태성은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혼자 임신 사실을 알았을 것이었습니다. 혼자 출산 준비를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다 죽었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99.97%.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성은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비서가 받았습니다. 회장님, 태성이 말했습니다.
법무팀 불러주세요. 그리고 인사팀도. 가족관계 정리해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어딘가에 지민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당장 지민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태성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학교에 있었습니다. 태성은 시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민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민 씨. 지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도윤이 안 왔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나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지민은 손이 떨렸지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가능성 99.97%. 지민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태성이 재빨리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습니다. 친아버지가 누군지. 지민은 태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성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지민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참았던 외로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 뒤 지민은 진정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둘은 가까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임신한 줄도 돌아가신 줄도 몰랐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말 안 하셨을 거예요. 태성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먼저 양아버지 병원비를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대학 진학도 지원하겠습니다. 지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제 딸인데요. 지민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부터 좌판은 접으세요. 생활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지민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성과 지민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이야기, 현재 상황, 앞으로 계획. 둘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누나는요? 누나는 내 고모란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가족이에요? 겨울밤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가슴속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시골역 주변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역 광장 게시판에 큼지막한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추진 안내 제목 아래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민은 아침 일찍 역에 도착해 그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가다 멈춰 섰습니다. 공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지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본 사업은 낙후된 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사업 기간 중 무허가 노점상은 정리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영업자는 오는 15일까지 자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지민의 손이 떨렸습니다. 15일, 일주일 뒤였습니다. 지민은 공고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무허가 노점상 정리 대상. 지민의 좌판이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은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다른 노점상들이 하나둘 떠난 이유도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식 공고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지민은 고민했습니다.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야 하나. 하지만 허가받을 돈도 없고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아니, 잠깐. 지민은 생각했습니다. 태성 회장님이 생활비를 대주신다고 했습니다. 좌판을 접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지민은 좌판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는 일해야 했습니다. 일주일 뒤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군밤 기계에 불을 지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그 연기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손님들은 대부분 공고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온대. 노점상들 다 쫓아낸다던데.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성과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민에게 달려왔습니다. 누나. 지민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태성도 다가왔습니다. 지민 씨, 오늘 좀 이른 시간에 왔습니다. 태성은 주변을 둘러보다 게시판의 공고문을 발견했습니다. 태성은 공고문 앞으로 걸어가 내용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태성은 이 사업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양건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무허가 노점상 정리. 태성은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민의 좌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지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침에 봤어요.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요. 15일까지 자진 철거래요. 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양건설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회사가 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예상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태성은 그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무거운 것은 느꼈습니다. 누나 슬퍼요? 지민은 도윤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누나 괜찮아. 태성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역세권 재정비 사업 담당자 연결해 주세요. 긴급합니다. 비서는 잠시 후 담당 이사를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태성이 말했습니다. 역앞 노점상 정리권 유예기간 연장할 수 없습니까? 이사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미 공고가 나갔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태성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세요. 최소한 한 달은 유예해 주세요. 이사는 난처한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협의하세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지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일단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시간을 좀 벌겠습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괜찮으세요? 사업에 지장 있으면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제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민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도윤도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누나,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하지만 태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지민은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지민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아줄까? 아니면 사업 계획 자체를 수정할까? 노점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재정비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까?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딸을 만나면서 태성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당일 15일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역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성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좌판을 펼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역 광장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단속 반원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단속 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앞에는 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민의 좌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기 노점 운영자 계십니까?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공고 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셨네요. 지민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유예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지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철거 진행합니다.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태성은 분명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왜 전달이 안 된 걸까? 단속 반원들이 좌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제 물건들이에요. 제가 정리할게요.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정리하세요. 지민은 황급히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밤 기계, 호떡 재료, 작은 의자, 손수레. 모든 것이 지민의 생계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이미 좌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급하게 남은 물건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때 발이 꼬였습니다. 군밤이 쏟아지는 바람에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지민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옆에는 어젯밤 내린 비로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대로 흙탕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옷이 젖고 얼굴에 진흙이 튀었습니다. 아! 지민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짚는 순간 날카로운 것에 베었습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공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태성은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민이 흙탕물에 젖어 앉아 있고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태성이 달려왔습니다. 공무원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태성은 밀어내고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디 다쳤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만 조금. 태성은 지민의 손을 보고 재킷을 벗어 지민의 손을 감쌌습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철거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태성은 차갑게 공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공무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단속 중지하세요. 태성이 명령했습니다. 공무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절차고 뭐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태성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장 연결해 주세요. 긴급합니다. 구청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입니까? 태성이 말했습니다. 노점 운영자가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현장 책임자에게 단속 중지 지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중지. 일단 철수합니다. 태성은 지민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지민은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지민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둘은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민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사과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민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좌판 접어야겠죠? 태성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노점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게 가능해요? 제가 회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단속 당일 15일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지민은 평소보다 일찍 역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성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민은 좌판을 펼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역 광장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은 단속 반원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단속 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명 정도였습니다. 앞에는 구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민의 좌판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여기 노점 운영자 계십니까?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지민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공고 기한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자진 철거하지 않으셨네요. 지민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 유예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지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철거 진행합니다. 지민은 당황했습니다. 태성은 분명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왜 전달이 안 된 걸까? 단속 반원들이 좌판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제 물건들이에요. 제가 정리할게요. 공무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정리하세요. 지민은 황급히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밤 기계, 호떡 재료, 작은 의자, 손수레. 모든 것이 지민의 생계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이미 좌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급하게 남은 물건을 챙기려 했습니다. 그때 발이 꼬였습니다. 군밤이 쏟아지는 바람에 바닥이 미끄러웠습니다. 지민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옆에는 어젯밤 내린 비로 흙탕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민은 그대로 흙탕물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옷이 젖고 얼굴에 진흙이 튀었습니다. 아! 지민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을 짚는 순간 날카로운 것에 베었습니다. 깨진 유리병 조각이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단속 반원들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공무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태성이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태성은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민이 흙탕물에 젖어 앉아 있고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민 씨, 태성이 달려왔습니다. 공무원이 가로막으려 했지만 태성은 밀어내고 지민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디 다쳤습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손만 조금. 태성은 지민의 손을 보고 재킷을 벗어 지민의 손을 감쌌습니다. 병원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공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철거는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태성은 차갑게 공무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책임자입니까? 공무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단속 중지하세요. 태성이 명령했습니다. 공무원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절차고 뭐고 사람이 다쳤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태성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구청장 연결해 주세요. 긴급합니다. 구청장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입니까? 태성이 말했습니다. 노점 운영자가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즉시 현장 책임자에게 단속 중지 지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중지. 일단 철수합니다. 태성은 지민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부축해 차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지민은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꿰맸습니다. 2주 정도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지민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둘은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민이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사과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지민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좌판 접어야겠죠? 태성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노점상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그게 가능해요? 제가 회장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틀 뒤 태성은 지민과 양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지민은 태성에게 전화로 양아버지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태성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20년 동안 지민을 키워준 은인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지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손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병실 문을 열자 박만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지민이 소개했습니다. 아빠, 제 친아버지세요. 장태성 회장님.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성은 급히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려야죠. 20년 동안 지민이를 키워주셔서.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예요.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셋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수는 지민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서연 씨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부탁했어요. 아이를 잘 키워달라고.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했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민이 대학도 보내고 박 선생님 병원비도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만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과분합니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제 딸을 키워주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민도 만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받으세요. 수술 받으셔야 해요. 만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태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혼자 결정했어요. 아이를 낳기로. 하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있나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라고 하셨어요. 태성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셋은 오랜 시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 뒤 태성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민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지민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태성과 지민은 병원 정원을 걸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묘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처 공동묘지에 있어요. 함께 가도 될까요? 둘은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산기슭에 작은 비석이 있었습니다. 이서연 지묘. 태성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나야. 늦었지만 왔어. 미안해. 우리 딸 잘 컸어. 이제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지민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찾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둘은 오랜 시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 안에서 태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차는 도시를 향해 달렸습니다. 일주일 뒤
대양건설 본사 대회의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임원진, 실무진, 그리고 지자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태성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은 역세권 재정비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태성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승인된 사업인데 왜 재검토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성은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계획은 노점상 전면 철거 후 상업시설 신축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인데 방향을 바꾸면 일정과 예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일입니다. 태성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소상공인 보호형 재정비 모델입니다. 노점상을 철거하는 대신 합법적 영업 공간을 제공합니다. 임대료는 저렴하게 책정하고 운영 지원도 함께합니다. 실무진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대양건설의 사회적 이미지도 개선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상생입니다. 구청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태성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합니다. 이게 맞는 길입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었고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설득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고 성공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회의는 태성의 제안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소상공인 보호형 모델로 재추진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성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민 씨에게 연락해 주세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 태성은 지민과 도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지민은 손 상처가 거의 나아 붕대를 풀었습니다. 도윤은 지민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누나, 보고 싶었어요. 셋은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역세권 재정비 사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노점상 철거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합법적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지원도 합니다. 당신 같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지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태성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양아버지 수술 일정 잡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병원비는 제가 이미 납부했습니다. 지민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은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민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지원하겠습니다. 입학 준비 함께 하겠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대학생 되면 멋있겠어요. 지민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공부할게. 식사가 끝나고 셋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지민과 태성 사이에서 양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가족이야.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셋은 오랜 시간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행복했습니다.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민도 생각했습니다. 평생 외로웠지만 이제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성은 지민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내일 양아버지 수술 전 검사 있습니다.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시골역 앞 광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았던 건물은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무질서했던 공간은 아름다운 광장으로 변모했습니다. 광장 한쪽에는 작은 부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깔끔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각 부스마다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역전 나눔 광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부스 하나에 지민의 겨울 나눔 부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스 안에서는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1살이 된 지민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단호박죽이랑 군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밝았습니다. 손님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부스 안쪽에는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지민을 돕고 있었습니다. 10살이 된 도윤은 훌쩍 자랐습니다. 누나, 군밤 다 떨어졌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새로 구워놓은 거 가져올게. 지민이 뒤쪽 주방으로 가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내가 가져올게. 박만수였습니다. 1년 전 심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만수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 없어. 의사 선생님이 20년은 더 살 수 있대잖아. 만수가 군밤을 가져오는 동안 태성이 부스 밖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음료 3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잠깐 쉬면서 마시세요. 아버지. 지민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부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손님이 많네요. 역시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민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영양학과에서 배운 거 실습하는 거예요. 태성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은 1년 동안 대학에 다니며 영양학을 공부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방학마다 이렇게 나눔 부스를 운영하며 배운 것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방문하세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오전에 요양원, 오후에 보육원 갑니다. 단호박죽이랑 군밤 준비했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 준비됐어요. 1년 전 태성과 지민은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특히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그래서 시작한 것이 겨울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요. 태성은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도 가자. 셋이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만수가 부스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여기는 제가 맡을게요. 지민은 만수에게 인사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요양원과 보육원 방문을 마치고 일행은 다시 역전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장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넷은 함께 부스에 앉아
군밤을 나눠 먹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1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지민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작년 이맘때가 엊그제 같아요. 도윤이 끼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누나가 여기서 혼자 추위에 떨었잖아요. 지금은 우리 다 같이 있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니까. 지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아빠도. 도윤이도. 만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지.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낼 수 있어서. 넷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광장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지민도, 태성도, 만수도, 도윤도 함께 불렀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넷은 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이 반짝이고 겨울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외롭던 이곳이 지금은 우리가 다시 만난 자리구나.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만났어요. 여기서 가족이 됐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복해졌어요. 만수가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넷은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 지민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서연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도 하늘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약속 지켰어. 우리 딸 잘 키우고 있어. 앞으로도 잘할게. 넷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깊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따뜻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겨울 역전. 군밤 굽던 20살 지민. 이제는 21살 대학생이 되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 가족, 함께함.